안녕하세요. 홍상숙입니다. 오늘은 17과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의례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례는 정해진 이벤트들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의례입니다. 한국에서 정해진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행사, 이벤트, 행사들이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제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일,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 한국의 의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국의 그 주요 의례는 결혼식, 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 그리고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사죠.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는 곳의 구청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축의금이라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지고 가서 축하해 줍니다. 보통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 축의금,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봉투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식이 요즘 전에 하지만 대부분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패백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전통 한복 결혼 예복을 입고 이것은 가족끼리예요. 가족. 네. 이제 신랑 집 부모님께, 신부 집 부모님께 따로 모여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대부분 신혼 여행을 갑니다. 신혼 여행을 떠나고 장례식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걸 장례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즘은 병원이나 이렇게 지역마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결혼식은 개인이 가진 종교에 따라서 교회나 절이나 캐톨릭은 성당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회관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회사에 어떤 장소가 있으면 회사 안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장례식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하고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을 문상객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장례하는 방식은 매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관에 넣어서 이렇게 땅에 묻으면 이것을 매장이라고 하고요. 매장이라고 하고 화장을 불에 태워서 뼈가 남으면 뼈 가루를 이런 유골함에 이 안에 가루가 있겠죠? 유골함에 넣어서 이렇게 이런 여기를 납골당이라고 하는데 납골당에 안치 여기 번호가 다 있죠. 몇 번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화장을 한 것을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이걸 이제 묘라고 하는데 무덤이라고 하는데 매장은 이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관 속에 넣어서 묻으면 이것은 매장. 이렇게 가루로 납골당이나 묘를 쓰면 이것은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의 의상,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 한국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가고, 여기도 결혼식장에서는 우리가 축하한다는 축의금, 돈을 냈는데, 장례식에 갈 때는 대부분 조의금, 조의금, 여기도 돈 봉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이것으로 쓰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절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는데 두 번은 고인, 돌아가신 분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앞에 두 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족, 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는 뭐 한 번 절을 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종교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절을 안 하고 나는 인사만 하겠다 그러면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한국에서는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들이 조상님인데 대부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까지 주로 기억을 하죠. 제사는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제사인데 제사는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 앞에서 이렇게 뭐 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 이것도 종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독교나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런 사람들은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날, 죽다의 높임말이 돌아가시다잖아요. 돌아가신 날을 그날 제사를 드리거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 지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한국의 큰 명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제사상을 이렇게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또 생일잔치가 있는데 생일은 뭐 주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잔치, 파티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는데 뭐 집에서 케이크 놓고 음식을 먹거나 집으로 뭐 손님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생일을 기념합니다. 한국의 생일잔치는 어떻게 하는가? 한국에서 중요한 생일잔치는 돌인데요. 돌은 태어난 지 1년.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를 돌이라고 하는데 그때 파티를 하는 것을 돌잔치라고 합니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준비하는데 뭐 이런 곳에다가 뭐 의사가 되라, 이렇게 판사가 되라. 그래서 뭐 망치나 뭐 아니면 뭐 연필이나 아니면 의사가 되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 청진기 같은 걸 준비해 놓고 뭐 오래 살으라고 실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아이에게 물건을 선택하라고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잡으면 이 아이는 뭐 공부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된 날을 100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의사도 별로 없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아이가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살았으면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난 것을 굉장히 이 아이는 오래 살 수 있는 아이야라고 축하하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갑은 61세가 되었을 때, 오래 사시는 거 축하해요 하고 이제 회갑을 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서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갑에 회갑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회갑 잔치는 많이 하지 않고 뭐 칠순이나 팔순, 70세에 잔치하는 것을 칠순잔치, 80세가 돼서 하는 것을 팔순잔치라고 했는데, 좀 커다랗게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꼭 먹는 게 있는데 미역국이죠. 네, 미역으로 뭐 소고기를 넣어서 끓이거나 여러 가지를 넣고 국을 끓여서 생일에 그것을 먹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이벤트들, 행사들은 주로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잔치이다. 네, 결혼식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축의금을 내야 되고 식사를 하고 패배를 하고 뭐 신혼여행을 간다.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주로 하고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을 문상객이라고 한다. 장례의 방법은 땅에 묻는 매장과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화장의 방법이 있다. 옷은 검은색 옷을 입고 간다. 조이금, 돈봉투를 가지고 간다. 돌아가신 분에게 2번 절하고 가족들에게는 한 번 인사를 한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고 명절에도 하는데 차례라고 해서 설과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을 2번 하고 제사상을 차린다.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한다. 한국의 생일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돌잔치, 백일잔치, 회갑 등이 있는데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되었을 때를 돌이라고 하고 그때 파티를 하는 것을 돌잔치라고 하는데 돌잡이를 한다. 그리고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하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61세에 회갑잔치를 하고 70세에는 칠순, 80세에는 팔순 잔치를 한다. 한국의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